네, 지금부터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냈던 신용환 전 서원대 석좌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신용환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자, 신 교수님, 요새 대통령실 무속 논란, 예. 그것 때문에 하는 어떤 곤욕을 치르고 계시죠. 뭐 네, 대통령실을 고발했다는 얘기 당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네. 예. 그런데 이 어떤 의혹을 제기하게 된 어떤 계기가 뭔가요? 우선 맨 처음에 예. 제가 제보를 받은 게 대통령실에 4급 행정관으로 역술인이 채용됐다. 예. 그런데 그걸 맨 처음 제기했던 그 사람은 후배는 기회의 어떤 불공정, 예. 기회의 편취 이런 관점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조용히 모 기자님께 사실 확인을 부탁드렸습니다. 예. 그랬더니 채용된 게 사실이고 근무했던 것도 사실이다까지 예. 확인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 뒤에 이제 무속 굿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 대통령실에서는요 전혀 사실무근이다. 뭐 고용한 적도 없고 뭐 이러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는데 어떻게 아마 보십니까? 대통령실에서 고용한 적도 없다고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고용한 건 인정을 제가 본 걸로는 무속인을 고용한 것은 인정했다. 역술인을 고용한 예. 걸 인정을 역술인을요? 했고 다만 예. 이제 그 사람을 그런 일에 쓰지 않았다라고 이제 했는데요. 제가 그러면 대통령실에 대묻겠습니다. 예. 그런 역술이나 이런 데 쓰지 않는데 역술인을 뭐하러 채용합니까? 역술인을 고용했다는 것 자체는 부인을 못하는 네, 그건 인정을 했습니다. 예. 본인도 인정을 한 사람.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했다는 얘기를 혹시 들으셨습니까? 뭐 그것은 대통령실의 이제 해명을? 네, 제가 제보 받은 예. 것은 뭐 직원들 궁합 이런 것들을 예. 봤다라고 이제 제보를 받았는데 대통령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요. 예. 그 입증 책임은 주장한 제가 아니라 대통령실은 항상 국가 안보, 예. 뭐 보안 상황으로 자기들은 이야기를 못 한다 한 건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예. 국회에서 사실은 예. 질의를 했죠. 대통령실에 이런 사람 채용한 적 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예산 같은 건 어떻게 썼느냐 예. 하나도 대통령실은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없었군요. 네, 아직까지. 예. 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저한테 그걸 질의를 하시게 된 거죠. 예. 공식적으로. 그거 말고 뭐 이것도 충격적이지만요. 5대 명산에서 계엄 전 얘기입니다. 네, 네. 구판을 벌였다. 네네. 이건 대통령실은 아무런 증거 자료도 없이 이런 주장을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네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금 역술인 채용건이 이제 뉴스에 나가고 나서 예. 실제로 그 뒤에 이제 저한테 제보가 집중적으로 예. 많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보자 목소리를 변조해서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다른 방송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다. 자, 현직의 무속 신내림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 그분께서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 분명한 제보자를 가지고 계시다. 네, 이 그리고 말씀이시군요. 그것도 역시나 예. 제가 언론에 취재를 부탁했습니다. 예. 그래서 굿당에 가서 취재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공통되게 증언해 주시는 거는 꽤 긴 시간을 매달 같은 날 같은 시에 소위 이제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을 위한 어떤 굿을 했다. 예. 이런 건 비슷하고요. 금액에 있어서 예를 들어 3천만 원이 들고 예. 4천만 원이 들기도 한다. 예. 그리고 특정한 뭐뭐는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다. 예. 요까지 팩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제가 제보받은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실이 그동안 예. 무속 굿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유튜브 내용들이 예.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 이거죠. 예. 결국 저를 이제 입틀막하기 위해서 어떤 고소를 신속하게 한 것 같은데 예. 제가 그걸 보고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예. 김 여사는 살아있다. 김 여사는 건재하다. 그렇게 추정하시는군요. 네, 그러나 예. 입틀막의 시도는 거꾸로요. 그게 예. 한 60여 개 이상의 뉴스가 나오면서 예. 레이코프가 말하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예. 있잖아요. 입틀막이 아니라 거꾸로 많은 언론들이 지금 심층 취재에 들어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그 제보자 분께 다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역술인 고용도 그런 어떤 해명이 눈길을 끌긴 하는군요. 분명히. 왜냐 역술인은 네. 고용했지만 네네. 전혀 다른 일을 했다. 그러면 이 왜 해명이. 고용합니까? 예. 그렇군요. 예, 뭐 어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신가요? 제가 예. 이거 그 동안에 이제 무속 관련 회의 예. 제 수기로 써진 거를 쭉 공개를 했습니다. 예. 여기 띠지 붙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예. 무속 관련한 회의들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대통령실에 정말 묻고 싶습니다. 예. 이게 대선 캠프 때 2022년도만 해도 4번 이상의 그 무속 관련 회의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예, 회의를요. 그렇죠. 예. 전략회의 각 파트의 책임자들이 모이는 전략회의에서 이 대응에 대한 주로 이제 언론 대응을 잘해라 예. 이런 게 이제 예. 귀결점이겠죠. 예. 자, 그러면 그 바쁜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무속 관련 회의 이런 거 왜 하게 됐습니까? 예. 그 원인 제공 누가 했습니까? 예. 뭐 천공이다 건진이다 전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예. 과연 그런 분들에 대한 대응 회의를
저희가 왜 해야 됐습니까? 예.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그럼 그거에 대한 사과라든지 어떤 이런 방구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그에 합당한 어떤 의혹 제기 이런 것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예. 예를 들어 공익을 위해서라도 워낙 많은 왕자부터 시작해서 의혹이 제기됐고 저는 이런 회의까지를 계속 해봤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해서 의혹 제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응은 간단합니다. 대통령실은 명예훼손의 객체가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당당하다면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고소하셔라. 예. 저도 감당하겠다. 예. 예. 자, 교수님은 말입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계엄의 어떤 배경이 됐다. 이렇게 네네. 주장을 하셨는데 그건 어떤 근거인가요? 제가 2월 3일 날은 저도 두 군데에서 익명의 두 군데에서 당신 체포되니까 빨리 피해라. 예. 라는 전화를 받고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2월 4일 날 이제 아침 새벽에 뭐 중앙선관위 난입하는 거 보고 서류 예. 찾아보고 하면서 제가 그동안 조사받을 때 예. 제가 11월 21일 날 이제 창원지검 조사받으며 쭉 왔는데 예. 아까 12월 3일 말씀하신 거죠? 12월 3일. 예, 예, 예. 그래서 4일 날 새벽에 제가 한 모 언론에서 기자분이 전화가 오셨길래 이건 100% 명태균 게이트와 직결된다. 아, 3일 그래요? 날 버튼을 누른 게 예.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예. 그해 11월 21일 날부터 쭉 이제 조사받으면서 왔는데 그때 보니까 예. 굉장히 많은 걸 알고 묻더라. 아. 그런데 그 중에는 예. 분명히 윤, 김 이분들이 굉장히 창피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 예. 그래서 그게 누구 얘기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창원지검에서 제가 조사 받을 때 이제 그래요.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예.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날 다음 날 왕창 저도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예. 창원지검에요. 네, 그렇죠. 11월 24일 날 윤희 예. 김용현 장관을 불러서 이거 특단의 조치가 아니면 안 되겠다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건 나중에 나온 거지만 제가 그런 흐름을 보고 급하게 준비는 오래 했지만 그날로 급하게 그렇군요. 누른 것은 명태균 게이트와 직결된다라고 직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어떤 앞뒤에 일리가 있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예, 예. 뭐냐면 이 워낙 어떤 엉뚱한 시점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김건희 여사가 알았으면 안 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추측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무적 감각이 네. 그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낫기 때문에 몰래 했다. 본인도 이제 몰래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죄송하지만 둘 다 거짓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요? 예. 제 판단은 왜 그러느냐? 예. 지금 김건희 여사가 알면 큰일 난다는 발언을 이상민 장관이 했습니다. 예. 그게 대략 제가 알기로 12월 16일쯤 조사받을 즈음에 했던 내용입니다. 예. 공소장에서 예. 이렇게 보면. 그럼 12월 16일은 뭐냐?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체포도 안 되고 수많은 이 사람들이 비화폰을 바로 반납도 안 했고 여러 가지를 공모를 짰을 말을 맞출 시간이었습니다. 예. 자, 제가 턱 밑에서 바라본 윤석열 대통령 어쨌냐면요. 확 업이 되고 업셋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막 흥분하고 예. 얘기를 하죠. 그 와중에 천하태평 막걸리 먹고 뭐 하듯이 예. 평온하게 얘기하듯이 우리 집사람이 알면 이거 큰일 나는데 예. 과연 그 발언을 했을까요?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이건 같이 알았다. 그건 뭘 보고 하느냐면요. 11월 4일 날 수사 보고서가 작성된 겁니다. 예. 나중에 밝혀졌지만 11월 7일 날 대국민 담화를 하죠. 예. 저는 대국민 방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질른. 예. 그때 뭐라고 가이드라인을 칩니까? 명태균 씨랑 불법적인 거 하나도 한 적 없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치니까 예. 창원지검 난리 났죠. 그러니까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뭐 폭파시켜라 이런 예. 게 이제 그 직후에 나오는 얘기들이죠. 예. 사실이라면. 예. 자, 그것을 과연 윤석열 대통령만 알았을까? 김건희 여사 몰랐을까? 같이 알고 같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그 여러 가지 어떤 명태균 씨와 관련된 또 서류 많은 어떤 증거 서류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네. 뭘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지금 추정하시기에는. 크게 보면요. 예. 일적인 거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덜 두려워했을 수도 예. 있습니다. 인사 개입 이 부분을 이제 외적으로 일적으로 보면 가장 두려워했을 부분이고요. 인사 개입이요. 네.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요. 예. 감각적으로 보면 냅 충성하는 거 보셨죠? 네. 예, 예. 이런 창피한 영역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을 수 있다라고 예. 보고요. 특히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한 예. 가지 있습니다. 예. 지금 검찰에서 공개된 수사 보고서는 명윤, 명김 예. 밖에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명태균 씨가 캡처해 놓은 텔레와 카톡입니다. 예. 그 내용 중에 재밌죠. 뭐냐면 본인이 불리한 건 캡처돼 있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 폰이 오픈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사이에 이빨 빠진 것도 다 나옵니다. 예. 그 뒷배경 이야기들도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야, 이거 오픈됐을 때 큰일 났다라는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중에는 냅충성처럼 굉장히 창피스러운 부분, 이 부분을 가리고 싶은 게 있었을 것이다. 예, 두 추정이 가지로 됩니다.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예. 반드시 가리고 싶었던 것 중에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네네. 있는데 공적인 부분은 가장 핵심은 인사 개입일 거라고 추정하시는 네네. 거고요. 사적인 부분은 창피한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네. 아, 저 예. 창원 산단 이런 이제 일적인 부분은 예. 또 뒤에 이제 또 지금도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두려워했지만 그럼요. 네. 즉자적으로 딱 두려웠던 건 이거 창피하다 이런 걸 왜냐하면 예. 이분들이 예.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최순실, 박근혜 탄핵 직접 할 때 예. 여러 가지 창피 요소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 부분을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픈됐을 때 국민적 어떤 흥분되는 어떤 열받는 예. 이런 상태가 야기될 것이다라는 걸 너무 잘 알죠. 예, 그러니까 그 신 교수님이 추정하시기는 그러니까 이 어떤 공적인 부분도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 노출이 되겠지만 네. 사적인 부분에 창피한 것이 국민들을 격발시킬 가능성을 굉장히 맞습니다. 두려워했다. 예.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더 쉽게 설명의 여지 없이 아까 경노하게 만드는 거죠, 예, 국민들을. 냅 충성 말고는 뭐 어떤 종류를 추정할 수 있을까요? 혹시? 아마 이제 거기서 오가는 것 중에 급하게 막 부탁하면서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명태규 씨한테요. 홍준표한테 가면 안 된다 막 하면서 막 쪼르는 장면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 착시가 되는 게 있죠. 온 국민이. 예. 비상계엄,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정말 하늘이 흔들리는 정도의 이걸 당하고 보니까요. 지금 이런 내용을 보고도 별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막 화가 나거나 예. 이렇게 격분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그 내용을 먼저 봤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과연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몇 개 고쳐주고 이런 거에 굉장히 그 당시 어떤 흥분했던 예. 화가 났던 국민들 분노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과연 그 분노의 강도가 어땠을까. 예.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써야만 나머지가 다 가려지는 거죠. 예. 창원지검은 신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스탠스라고 추정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리얼하게 여기서 아마 처음 말씀드리면 저를 수사를 했던 예.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 발표를 했죠. 누구누구가 원대복귀라거나 좌천이 되거나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저를 수사를 했던 분이 예. 지금 그 자리에 없습니다. 아. 뭐 원대로 복귀를 한 건지 좌천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수사진에 없습니다. 그거는 신 교수님 보시기엔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십니까? 제가 조사를 받을 때 그때 당시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 등등한테 포커싱을 하고 대통령 부부를 대충 유야무야하면서 간다는 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자료를 하나도 안 들고 갔습니다. 가서 1시간 정도 쭉 질의하고 하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 분들이 직접 모든 사실은 다 체크를 하는구나. 굉장히 심도 있게 조사를 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제가 아주 자세히 진술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다음날 왕창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도 있게 열심히 조사를 하던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창원지검을 나오면서부터 약 한 달 동안 검찰 수사 내용을 완전히 함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잘못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좌천되거나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고 짐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서 보니까 역시나 그렇게 이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수사 동력을 뺏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뺐다 이렇게 추정하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제가 이건 직접적인 경험으로 조사를 받은 당사자로서 저는 그렇게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탄핵 심판 와중에 있는데 아직도 어떤 용산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당연히 영향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원 입장에서는 중간에 자기들이 회의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들킨 거잖아요. 본인들은 물론 아니라고 이제 말을 하지만 들킨 거죠. 그리고 그 어떤 그 관성이나 이런 거에서 자기들이 이제 소위 일종의 세력이 분류가 돼 있는 건 이미 널리 밖으로 오픈이 돼 버렸잖아요. 거기서 되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 거라고 추정하세요? 저는 창원지검으로 맡겨서는 앞으로도 비슷하다 안 된다고 보고요. 명태균 특검,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특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 명윤, 명김만 나왔잖아요. 명 김종인, 명 이준석, 명 홍준표, 명 오세훈 지금 뉴스에 널리 나온 분들 하나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명 윤, 명, 김도 휴대폰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명태균 씨가 그러면 자기가 캡처한 것만 있잖아요. 캡처하지 않은 영역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건 특검을 가야만 나온다. 시간상으로 아쉬움이 있죠. 만약에 조기 대선이 간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 조기 대선을 먼저 얘기한 이유가 있죠. 자기들이 대선에 출전한다 해서 가야 수사가
좀 정치에 개입한다 해서 중단이 되거나 예.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나를 정치적으로 탄압한다라는 예. 명분을 쌓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시점상 아쉬움이 있지만 반드시 이건 특검을 가야 나머지 가려진 진실들이 다 나온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신 교수님 주장하시는 그쪽 때문에 네. 세간에서는 그래서 여권에서 지금 명태균 특검을 결사적으로 막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에 예. 출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내란 특검 다 내줄 수 있고 다 합의할 수 있지만 당시에 지금 그 당시는 명태균 특검이라고 안 불렀고요. 예. 김건희 특검만큼은 못 내준다. 저는 김건희 특검 이퀄 명태균 특검이라고 예. 봅니다. 예. 그 못 내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예. 명태균 특검이 시작되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예. 지금은 그런 단언을 하실 수 있는 배경은 뭔가요? 바로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과의 그 깊이 예. 문제가 상당히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말한 거에 예. 과장과 허풍은 있지만 출발 자체가 거짓인 건 제가 보기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명태균 씨도 어떤 이 특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제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죠. 예. 명태균 씨는 아쉽게도 그동안 왔다 갔다 행보를 많이 했고요. 예. 사실은 그 말 중에서 최근까지 보인 행보에서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예. 본인이 설정한 다음 그림, 다음 대권 그림 이런 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다가 지금 그냥 속되게 표현하면 현타가 온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현재 나가는 방향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자기가 그린 그림이 일부 틀릴 수 있다. 이걸 생각하고 어느 정도 협조하는 부분이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여전히 국민의 힘에 대해서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 효과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떤 메시지인가요? 예를 들어 지금 환영한다고 했지만 예. 이게 특검이 통과된다 안 된다는 알 수가 없죠. 예. 안 된다고 보고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아직 여전히 남아 있다. 왜냐하면 예. 이분이 민주당에 대했던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를 공익제보자를 취소하고 본인을 해달라 이런 게 있었다고 예.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비추어 보면 아쉽게도 지금 역사 앞에서 다 솔직하게 오픈하진 않는다 아직도. 신 교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네네. 명태균 씨는 내가 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네네. 당신들은 나를 보호해라 이런 메시지를 예, 보내고 그것도 있다고. 병행해서 여전히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오세훈, 홍준표 민낯을 드러내게 하겠다. 이건 네. 뭐 직접적인 어떤 위협인데요. 네, 그동안 이제 예. 간접적인 것들이 많이 나왔고 예. 그분들은 법적인 것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법적으로 내가 책임질 건 없다. 홍준표 시장, 예.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그 명태균 씨가 정무 감각이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여의도에 있는 분들 그 이상이거든요. 예. 명태균 씨는 정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곧 조기 대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들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 아웃시키는지 매장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으로 정무적으로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이 두 분은 법적인 대응을 주로 예. 이야기를 합니다. 위너는 궁극적으로 이게 특검이 진행되면 위너는 명태균 씨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러니까 신 교수님 지금 말씀은 오세훈, 홍준표를 딱 직접적으로 겨냥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명태균 씨는 그 정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대선 주자의 어떤 대선 행보를 분명히 좌초시킬 수 있다. 이런 네네. 어떤 압력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그 핵심은 핸드폰에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캡처해 놓은 280개 그것만 나왔지만 예. 아직 그 캡처해 놓은 거 중에서 명태균, 홍준표, 명태균, 오세훈 안 나왔잖아요. 예. 이런 부분 포함해서 핸드폰 통화 이 부분에서 자신감을 상당히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제가 들은 것은 예. 뭐 아무 이상 없이 산책도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겪으실 때 이런 일을 겪고도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능한 멘탈 갑의 모습은 이미 우리가 체포할 때 산책하는 모습들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물론 일부러 멘탈 갑인 척을 하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분도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분이라서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은 밖으로 전화하면서 자기 구명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구명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네네. 예, 오늘 말씀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용환 전 서원대 석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